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정직문을 통해 작고 여린 생명인 우리들의 이웃처럼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하섭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정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들과 불편을 감수하시면서도 길고양이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는 안산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뜨겁던 여름도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벌써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삶을 조명해 볼까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이 3분의 1이 넘을 정도로 동물은 우리들의 삶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과 요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요구에 의해 대통령 후보들도 동물 복지나 동물 보호에 관한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들도 동물 복지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 길고양이 시보호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함께 보호하였으나 개와 고양이의 특성이 달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와 분리하여 2019년부터 길고양이 보호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개와 고양이의 통합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분리된 보호소의 운영은 모범적인 동물 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길고양이 시보호소 위탁 선정 기준의 명확성입니다. 사진 1을 보아주십시오. (2019년) 개와 분리하여 1차 고양이 시보호소 위탁을 선정할 시에 심사위원을 공무원 2명, 안산시 동물보호조례에 의거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명이 위탁 선정 심사에 참여하였는 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명 모두 동물 관련 전문가들이나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2명을 지정하여 위탁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저 5명 중 가장 열심히 활동한 2분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대한 선정 공고도 없었습니다. 시보호소를 위탁함에 있어 단체라면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개인이라면 어떠어떠한 자격과 경력을 가져야 한다든지 하는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2차 선정 시에는 심사 대상이 한 1개소라는 이유로 수탁기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의 선정 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자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소의 위탁자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더욱더 신중을 기한 기준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조례에 의거한 명확한 위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길고양이 시보호소의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제언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보호소의 시설 기준으로는 사육실은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되어야 하며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격리실은 사방 50, 70, 60cm의 크기를 권장하여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2를 보아주십시오. 시보호소 사육실의 환경입니다.
사진을 좀 키워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을 좀 키워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네. 두 번째, 예. 사육실은 창문이 없는 구석진 공간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채광과 환기는 전혀 되지 않았으며, 환풍시설은 있었으나 스위치는 꺼져 있었고, 격리실의 문은 두꺼운 강화 유리에 2개의 2cm 정도의 구멍을 뚫어놓아 숨을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청소한다는 말과는 달리 구석에는 고양이의 변이 쌓여 있었으며 새끼 고양이들의 몸에는 여기저기 변이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로 인한 민원 때문에 환풍기를 틀 수도 없고 문을 열어놓지도 못한다는 보호소 측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초의 한 날이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태어난 지 겨우 1, 2주 되는 새끼 고양이들이 변에서 나오는 독소와 모래에서 나오는 먼지를 고스란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격리실 장의 크기는 재보진 않았으나 직원분들 도와주십시오. 규정상 이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20, 60, 70이 되면 여기에 화장실, 모래가 들어가는 화장실, 그리고 물과 사료가 있는 그릇, 그리고 새끼 고양이가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농림축산부의 기준을 지켰더라면 이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됐습니다. 시 보호소의 장의 크기는 이 정도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농림축산부의 기준입니다. 이 상자 안에서 먹고 마시고 배변하고 하루 종일 지내야 하며 입양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환기도 안 되고 햇볕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가느다란 숨을 쉬어야 하는 생명 때문에 등뼈가 보일 정도의 깡마른 새끼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모른 척 해야 하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존재라고 눈 감고 외면해야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3을 보아주십시오. 구조비, 사육비, 자체진료비, 위탁진료비, 인도적 처리비, 폐사축 처리비 등을 우리 시는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마리의 고양이가 보호소에 들어오면 우리 시는 최대 12일 동안 보호 시 한 마리당 3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4를 보아주십시오. 지난 3년간 시 보호소에 위탁비로 지급한 현황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연별로 구분하고 월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추운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길 고양이들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 사업도 동시에 맡고 있어 지급된 비용은 더 많습니다. 사진 5를 보아주십시오. 중성화 사업 비용으로 지급한 21년도의 현황입니다. 결코 두 병원에 지급한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할 수 있는 현황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환경을 확인하면서 길고양이 시 보호소의 고양이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6을 보아주십시오. 2019년, 2020년, 2021년을 나누어 살펴보고 월별로 살펴보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은 고양이는 주로 더위가 시작되는 5월에서 10월까지 60에서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코 환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5분도 서 있기가 힘든 사육실에서 격리 상자에 격리되어 하루하루를 버티는 고양이들이 더위와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양이는 인형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온정과 보호를 느끼는 온기가 있는 존재로서 이 사각상자 안에서 먹고 배변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사진 7을 보아주십시오. 인근의 양주 보호소의 모습입니다. 사진 한 개를 좀 키워주십시오. 네. 수직 공간을 좋아하고 구석에 숨기를 좋아하는 고양이들의 특성을 감안하고 스스로 배변을 처리할 줄 아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보호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마음이 아픕니다. 안산시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여 자연사를 줄여야 합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자기 영역을 벗어난 곳에 방사하면 영역 다툼에서 밀려나 굶어 죽거나 로드킬을 당해 죽거나 다쳐서 다시 구조되어 시 보호소로 오게 될 수도 있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조한 곳에 방사하여 구조한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민들께서 신고해 주시고 지역의 캣맘들의 활동으로 어렵게 구조한 길고양이들이 이렇듯 죽는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구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진 8을 보아주십시오. 시 보호소에서 방사한 고양이들을 살펴보니 모두 구조한 곳에 방사한 것으로 기록은 남아있으나 사진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는 반드시 구조 시와 방사 시에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 보호소의 환경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규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 공직자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규정은 시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규정이, 안산시의 규정이 생명을 도울 수 없다면 그 잔인한 규정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농림축산부의 시 보호소의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체감과 환기의 규정이 꼭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숨쉬기 어려운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문을 당장 철망이나 구멍이 많은 플라스틱으로 바꿔주십시오. 생명이 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산소 측정을 요청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의사 1명과 직원 1명이 적게는 5마리에서 많게는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 보호소 위탁 시 반드시 돌볼 수 있는 고양이 숫자와 직원의 수를 매칭하여 위탁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정상적인 보호와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한 곳에 시 보호소를 맡기면 고양이들의 구조, 보호, 치료, 중성화 수술 등으로 청소나 환경 개선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에 한 개소씩 분산하여 보호소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추가되는 예산 없이 한 곳에 집중되는 구조와 보호를 분산한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변을 치우고 씻기고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해 청소와 환기를 하도록 반드시 보호소를 상시 개방하여 주십시오. 시 보호소를 개방하지 않으면 입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체출 조도를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 시 구조 포획하는 인원을 배정하는 곳에 위탁을 주도록 개선해 주시고 보호소는 지역의 캣맘, 캣대들과의 소통이 되도록 반드시 개방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대신 모 협회와 개인 캣맘들을 동원하여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시 보호소 위탁소 쪽과 동물협회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현재 동물협회의 민원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경찰의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수사 의뢰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아직도 요원하여 동물학대 판정이 나오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숨쉬기가 고통스러운 환경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늘 칭찬과 격려를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매년 8월 8일은 2002년 세계동물복지기금과 여러 동물단체가 모여 제정한 세계 고양이의 날입니다. 고양이가 모르는 고양이의 날입니다. 세계 고양이의 날은 사람과 사람이 고양이를 통해 공존을 배우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도 어려운 시기에 길고양이라니 하는 곱지 않은 시선과 특정 단체를 돕는다는 국회에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양이에게 차 한 잔 얻어먹지도 않았고 밥 한 끼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존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고양이는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거리에서 밥을 주는 캣맘에게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면 2m 거리를 두는 존재입니다. 고양이가 전염병을 옮긴다는 연구 발표도 아직은 미미합니다. 사진 9를 보아주십시오. 울산은 어느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 학살 후에 쥐가 늘어났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고양이가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 봉투를 찢어 거리를 온갖 쓰레기로 어지럽히고 쥐들이 찍찍거리면서 발밑을 지나 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는 인간들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공존하는 존재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길고양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진 10을 보아주십시오. 어느 사진작가가 먹을 것이 없어 거리에서 빨간 총각물을 새끼들에게 먹이는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혹여 길에서 이런 고양이를 만나시거든 한 줌의 사료와 한 모금의 물,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담요 한 장을 선물해 주신다면 얼마나 따뜻할지요. 겨울이 오는데 길에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여린 생명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격려와 칭찬으로 다독여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없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나무나 꽃들처럼 그저 담담히 바라봐 주신다면 길고양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픈 길고양이들에게 한 줌의 사료와 한 모금의 물을 주기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캣맘, 캣데디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이런 인도적 행동이 모쪼록 한 생명이라도 구하는 모습으로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길고양이 보호소 위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한 후 동물보호에 따른 경기도 동물보호관리지침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수탁기관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시설평가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매년 1회 동물보호센터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매달 1회 동물보호센터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시,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 및 피학대 동물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및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보호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 안배를 통한 균형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이경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너무 보편적인 답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금은 서운함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집행부의 그 동물 정책에 대한 그 파악과 인지가 조금은 부족하신 듯합니다. 동물 정책을 시행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수장이 공석인지라 동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어려우신 듯합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담당자는 최소한 동물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선해 나가시겠다는 답변을 믿습니다. 또한 제안드린 사육실의 격리장 유리문 교체권, 환풍기 수시 가동 여부의 관리 감독, 격리실의 청결한 청소 문제, 입양을 위한 상시 개방, 시보호소의 분산 설치 등 제안드린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추가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옆에서 돌아보면 있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